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할아버님, 그리고 손자, 손녀, 아들, 딸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백경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국어 성적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노력들 혹은 방법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해서 제가 1차 컨설팅을 드릴 건데 그 얘기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어를 공부를 했다면, 문제를 풀었다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여기 사실 이 지문 분석까지는 대부분 해요. 내가 어떤 지문을 읽었는데 어디를 이해를 못했고 어느 지문에 어떤 전반적인 정보가 있었는데 이걸 못 골라냈구나 정도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은 정답 분석, 오답 분석, 더 많이 하면은 선지 분석까지 해요. 그러니까 정오답이 아닌 선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하는데도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국어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잔인한 과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틀리면 성적이 정직하게 올라주지가 않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3등급에 머물러 있다. 내가 분명히 양도 그렇고 질도 그렇고 더 열심히 하는데 3등급에 머물러 있다. 혹은 2등급인데 1등급이 가끔 나오긴 한다. 근데 그게 우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내가 필연적으로 1등급을 맞아서 완전히 치고 나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하는 경우가 이제 요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 제일 큰 겁니다. 이게 사실상 앞에 걸 다 하고 얘까지 해야 진짜 성적이 오르는 거거든요. 얘까지 해야 그게 뭔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단 우리가 보는 시험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볼게요. 내신 기본적으로 주교재, 부교재, 문법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주교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과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교재도 교과서 이외에 선생님께서 제공해 주신 프린트물이나 혹은 학교에서 따로 결정한 EBS 올림포스라든지 아니면 메가스대 엔제라든지 다 교재가 되겠죠. 그리고 문법 문제,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문제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내신 기간에 열심히 한 친구들은 따라와 줘요. 문법도 사실 따라와 줍니다. 한 문제 킬러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따라와 줘요. 근데 안 따라와 주는 애들이 얘거든요. 얘가 안 따라가죠. 얘는 정말 국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단순히 내신 기간 바짝해서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까지 맞춘다 혹은 이거까지 내가 그래도 평이나 난이도까지는 잘 맞춘다 하면은 그래도 3등급은 나왔는데 장난하는데 여기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수능에 영향을 받을 문제겠죠.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도 특히 가장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독서예요. 비문. 독서 지문은 사실상 이제 언어라는 기호로 활용하는 논리학이거든요. 이게 논설문이에요. 그 지문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정보를 파악을 잘 한 다음에 이걸 너가 논리적으로 갖고 놀아봐를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내가 수요받는다 할 때 그 수거든요. 내가 배움을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목에서는 이미 개념을 교과서나 EBS에서 먼저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 갖고 놀아봐. 좀 더 어렵게 갖고 놀아봐. 이걸 시키는 거고, 국어 독서는 그냥 아예 생 원본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 자리에서 이거 읽고 바로 논리적 적용해봐. 그리고 정보 파악해봐. 그리고 좀 더 가능하면 이렇게 좀 더 어렵게도 가지고 놀아봐. 요게 독서의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독서에서 이걸 보냐면은 결국 전공책을 잘 읽어줄 수 있느냐 하는 역량을 봐야 되거든요. 내가 그 전에 개념을 얼마나 공부해 왔냐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봤을 때 얼마나 잘 공부를 해낼 수 있냐를 보기 위해서 독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1단계를 만약에 가장 먼저 지문을 보는 단계라고 하고 여기 10단계가 마지막에 선지를 픽하는 단계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는 건 어느 단계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일단 특정 단계에서 내가 논리적 사고의 오류를 범했다는 게 되겠죠. 어딘가에서 내가 틀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이 과정을 다 적지 않습니까? 근데 국어는 그렇지 않아. 국어는 풀 때 이 논리적 사고가 내 머릿속에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는 거죠. 휘발성인 거죠. 그럼 뭐가 안 된다? 내가 했던 논리적 오류를 복귀하기 매우 힘들어지겠죠.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독서 공부할 때 놓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음표는 바로 나의 사고 분석이에요. 지문 내용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답 보는 것가 중요하긴 하죠. 근데 정답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중요합니다. 오답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중요해요. 근데 이거 다 해놔도 내가 이 지문 읽을 때 몇 단계에서 무슨 생각을 해서 어떤 논리적 오류를 저질렀더라?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사실 헛소리입니다. 더군다나 국어는 사실상 문제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 공부할 수 있는 문제가. 왜냐면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거든요. 다른 어떤 문제집이나 혹은 그냥 아무 문제나 푼다고 해서 수능적 논리에 익숙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한정되어 있는 건데 나의 사고 분석을 하지 않고 내용만 봐서는 사실 내가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익숙함 혹은 지식은 얻을 수 있겠지만 내가 그걸 읽는 과정에서 무슨 논리적 오류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체크해봐야 될 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으면 내가 어디서 좀 틀렸을까? 예를 들면은 뭐 3단계,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정보를 아예 넘겼다 하면은 그거 체계가 됩니다. 그거. 내가 예를 들면 경제 지문에서 이런 변수가 나올 때 이거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 아니면 내가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뭔지 파악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다. 혹은 A 정보와 B 정보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인데 이걸 파악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나. 그리고 예를 들면 8, 9, 10번 봤을 때 내가 선지를 판단할 때 이 선지는 왠지 잘 모르겠고 저 선지는 완전히 X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이 선지를 택했다 하는 경우도 이것도 문제를 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찍은 거지. 감으로. 이런 것도 다 논리적 오류인 거죠. 내가 확신 없이 찍었으니까. 우연적으로 맞춘 겁니다. 그건. 우연적으로 맞추면 그리고 어떻게 된다? 잠재적 오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분명히 틀린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체크해 봐야 하는 게 나의 마인드.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의 마인드예요. 첫 번째, 무지성으로 공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라는 건 그냥 단순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최소한 국어에서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문제를 많이 풀어 제끼는 게 아니에요. 내 사고 과정을 고쳐내는 게 공부입니다. 두 번째, 공부라는 행위에 자아 보충한 거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사실 은근히 최상위권에도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나는 분명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이제 멘탈이 깨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진짜 성적이 오를 만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공부라는 이름이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다음 마지막, 강하게 오는 감을 논리적 근거가 착각하지는 않는다. 내가 선지를 처음 이걸 고를 때는 최소한 내 논리적 근거로는 100%여야 돼요. 이게 99% 안 됩니다. 98%도 안 돼요. 100%여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근거 때문에 이 선지가 정답일 거야 라고 골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걸 틀리더라도 다시 복귀하면서 내가 이 선지에서 이걸 확실한 근거로 해서 틀렸으니까 이 근거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틀렸겠구나 하는 게 파악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문제 안 틀리겠죠. 자,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걸 거꾸로 밟아가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혼자 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1, 2, 3, 4, 5, 6, 7, 8, 90등급에서 내가 한 6단계쯤에서 틀린다. 내가 지문 읽고 나서 정보 분류하는 과정에서 틀린다고 했을 때
이 논리적 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메모리예요. 이 실수를 저지른 것도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내 실수 내가 모르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사고 방식에 대해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구나 라는 인식을 가져더라도 내 사고 방식을 점검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의 역할은 이걸 하나씩 파헤쳐가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근거로 이걸 골랐니? 여기서 어떤 근거로 이걸 골랐니? 그럼 그 근거는 지문에 어떤 부분에서 도출을 했니? 아니면 지문에 어떤 부분을 놓쳐서 이 정보는 도출을 못했니? 이걸 계속 제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가 딱 나와요. 너 과학 지문에서 문장 길어지면 중간에 좀 날아가는 습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저지르는 논리적 오류들의 종류들이 많아. 그럼 체크리스트가 한 10개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 질문을 풀 때는 그 체크리스트 10가지 있는 거는 신경을 쓰기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 체크리스트가 지워질 거고 등급은 알아서 오를 겁니다. 왜?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논리적 오류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문제 맞추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당연히 체크리스트가 특정 실수가 무조건 한 번에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지웠는데 새로운 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인문, 경제, 과학, 기술 지문에서 각각 다른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인문 지문에서는 안 하는 실수가 과학 지문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드리는 역할 플러스 어떻게 하면 그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이 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이 친구의 스타일에 가장 적절할지를 말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매우 필요해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자면 국어 시험을 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수능 같은 마지막 시험을 친 게 아니라면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문제가 있다? 그냥 나가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내가 선지 1번, 2번, 5번은 제꼈는데 3번, 4번 못 제끼겠다 하면은 일단 당연히 찍어야죠. 당연히 모의고사 5일만에 찍어야죠. 근데 공부할 때는 그거 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지를 판단했는데 이 선지를 왜 판단 안 했는지 알아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찍어서 맞추면 그게 불행이에요. 왜? 아까 말했다시피 잠재적 오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시험에서 몇 문제를 맞췄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시험에서 몇 문제나 확신 있게 풀었나가 중요한 거예요. 맞췄더라도 확신 있게 풀었어야 되고 틀렸더라도 나만의 근거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찾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해결책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국어 컨설팅 관련해서 많은 관심